안녕하세요. 네, 이지산입니다. 우리 일병영 선생님들 공부 계획표, 공부 스케줄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자, 유아이명 고득점을 위한 스케줄표, 공부 계획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부 계획표에 앞서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고득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풀타임 수험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머지 시간에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과를 보내고 이제 그 외에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서 될까?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 될까?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점수라는 게 1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10배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2시간 공부하면 점수 2배 나오고 3시간 공부하면 점수 3배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할 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은 풀타임 수험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게 핸디캡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적으니까. 하지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하루 종일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긴 하지만은 하루 종일 공부할 때보다 잡념은 적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바쁘니까. 자, 그러면은 오히려 슬럼프에 안 빠질 확률이 큰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유치원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면 이제 어때요? 현장 자료를 막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것이 1차 시험에도 2차 시험에도 유리하잖아요. 자, 우리는 풀타임 선생님들은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풀타임이 아닌 경우에 직장 일병행인 경우에는 또 일병행인 장점을 또 최대한 살려야 돼요. 육아맘은 또 육아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일병행 하시는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일단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풀타임 선생님들에게도 이제 드리는 어떤 그런 교훈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기억해 주세요. 한 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막 이제 직장에서 막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또 유아들이 예쁘니까 한 명 한 명의 유아들을 사랑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짜 내 자리를 잊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명심해 주세요. 선생님의 진짜 자리는 공립유치원입니다. 항상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일단 선생님들은 몇 가지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평일에 하루 4시간 이상 꼭 확보해 주십시오. 이게 규칙적으로 확보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 공부량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4시간 정도만 4시간, 3시간도 괜찮아요. 레귤러하게 3시간, 4시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3시간, 어떤 날은 4시간, 어떤 날은 5시간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3시간 이상. 전 여기 4시간이라고 했지만 3시간도 좋아요. 그래서 진짜 꼭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시간, 2시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시간, 4시간 요 정도를 매일매일 확보해 주세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떤 날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떤 날은 공부 좀 많이 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3, 4시간 이상은 꾸준히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성공의 관건입니다. 이걸 꼭 지켜주시고 두 번째. 자, 풀타임 선생님들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풀타임 선생님도 막 슬럼프 빠지고 이러면 그렇게 공부를 못 하세요. 이제 풀타임 선생님들의 관건은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이제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함정이 있냐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날이 생겨요. 어쩌다 한번 그런 건 괜찮겠죠. 어쩌다 한 번은. 근데 그런 횟수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3시간도 좋아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시간 막 잠 안 자고 8시간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한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꾸준하게 매일매일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일단 공부 리듬 그거를 꼭 가져주세요. 3, 4시간. 규칙적인 시간에 서너 시간 쭉 공부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공부 시간 확보가 안 돼요. 자,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초집중해 주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꾸준한 공부 시간 확보와 함께 그만큼 더 중요한 거는 공부 시간만큼 초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공부하시냐? 나는
강의 들으면서 싹 다 외운다. 이거 나중에 또 보지 뭐. 이렇게 대충 듣고 또 보지 이렇게 하면 또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럼 풀타임도 마찬가지예요. 또 볼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 나 이것만 듣고 이제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초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못 본다. 이게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 강의 들으면서 너무 많이 필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지선쌤 교재, 제 교재는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기본서는. 그리고 문제풀이도 자세하게 설명 다 해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암기장을 별도로 또 나눠드려요. 암기할 것까지 정리를 다 해서 드리는데 뭘 또 필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설명을 완전 뚫어지게 보면서 초집중해서 다 이해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필기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이해하시고 저랑 눈 맞춤 하시면서 이해하세요. 그리고 제 말을 그냥 초집중해서 들으면 다 외워져요. 그죠? 다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강의 듣고 나서 와 강의 다 들었어. 와 잘했어. 딱 끄고 탁 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강의를 다 들었다고 책을 딱 덮지 마시고 강의 들은 거 한번 쫙 폭풍 복습. 그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게 돼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장기 기억으로 딱 넘어가요. 그죠? 아직 인코딩은 좀 덜 됐을지 모르지만은 이걸 한 번 더 봤을 때, 그죠? 한 번 더 봤을 때 이게 막 기억을 훨씬 강력하게 각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리 왜 연습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시연해봐야 되잖아요. 강력한 시연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폭풍 복습을 해야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기억에 남지. 그냥 강의 듣고 딱 덮어버리면은 이게 시연되기 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책 덮지 말고 반드시 폭풍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인코딩 되려면 문제도 풀어야 되고 암기장도 봐야 되는데 제 강의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자, 제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1단계 자세한 설명, 2단계 암기장, 3단계 많은 문제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어서 머릿속에 인코딩 되는 구조로 딱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코딩 하기 위해서 암기 또 따로 만들고 막 문제를 또 찾아서 풀어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강의만 쭉 따라오시면 그냥 인코딩이 돼요. 대신에 선생님들이 꼭 하실 거 뭐냐 하면 제 강의 듣고 그날 수강하신 강의만은 반드시 폭풍 복습해 주세요. 만약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암기장 주고 문제 풀고 이런 구조가 안 돼 있으면 그거 인코딩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인코딩 싹 다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단 선생님들이 하실 건 뭐냐면 강의를 초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폭풍 복습.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심하실 거는 토요일 날 하루 8시간 이상 해주세요.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8시간은 초집중. 아시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다 나와요. 8시간 저렇게 초집중 할 수 있어요. 자, 저거는 제가 스케줄표를 아예 나중에 이렇게 공란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표를 제가 드릴게요. 요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총정리, 보충, 토요일 하루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라는 것은요. 맑은 정신으로 해야 돼요. 막 자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무세요. 그럴 때는. 그렇죠? 자, 그래서 잠을 줄이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하루 미흡한 날이 있으면 막 절망해가지고 하루가 막 열흘로 이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 공부만 잘 되면 난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재수 이상이라면 나는 처음이다. 처음 하는 사람이야. 난 초수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 주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지선쌤이 언제나 선생님들을 응원해주고 있다. 그걸 명심해 주세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병행 선생님 공부 스케줄, 구체적인 스케줄 한번 좀 보실게요. 자, 뭐 이제 시간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샘플이에요. 샘플. 보시면 무리하지 않고 이게 지금요. 제가 4시간 이상 공부하라 그래놓고 시간표는 지금 한 6시간을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공부 욕심껏 제가 많이 넣었습니다. 자, 6시 반에서 7시 30분까지. 일단 6시에 일어나셔서 30분간은 좀 세수도 하고, 뭐, 커피 한 잔에 뭐, 빵 한 조각이라도 좀 드셔야 머리가 돌아갈 테니까, 아니 뭐, 사과 한 쪽이라도 좀 드시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아침 공부입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뭘 하냐 하면 주 3회는 논술 글쓰기를 하시면 돼요. 주 3회는 논술 글쓰기를 하시고
주 3회는 그러니까 나눠서 하면 되시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눠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시문 쓰기도 이제 3일. 3일은 아침에 하시고 3일은 저녁에 하시고 잠들기 전에 밤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총론, 신체, 의사, 사회, 예술, 자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쭉 고시문도 매일매일 아침에 써보시는 거죠. 이때 뭐 이제 특별하게 막 너무 머리 많이 쓰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논술 글쓰기도 이제 한 하루 이틀은 좀 써보시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근무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오전 근무만 하시는 선생님들도 또 계시고 그 다음에 한 2시 뭐 3시 요때 퇴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에 일이 많으면 막 굉장히 야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뭐 오후 5시까지는 직장에 있다 이렇게 보십시다. 그쵸? 직장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해놓은 거죠. 그쵸? 이거보다 보통은 이제 덜 머물러 계시고 뭐 혹가다 그죠. 유치원에 일이 많아서 더 늦게까지 계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대략 한 5시까지 직장에 있는다 생각하시고 그럼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감사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직장에서 유치원이라면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유치원 같으면 배울 거 많아요. 장학 업무 어떻게 하는 거지? 선생님들 수업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보시면서 눈여겨봐 두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도 사랑해 주세요. 그렇죠? 그게 또 면접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다 해주시는데 명심하셔야 될 거 있어요. 그러나 내 자리는 공립유치원이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가하셔서 저녁 식사 하시고 여유 있게 1시간 반이나 저녁 식사 시간 드렸어요. 그 다음에 6시 반부터 10시 30분까지 공부 시간입니다. 이때가 이제 저녁 공부예요.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강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강의 수강 3시간. 이러시면요, 하루에 3시간씩 들으면 제 강의 월화수목금 듣고 남아요. 어떤 날은 강의 안 듣고 그냥 혼자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남아요, 남아. 그렇죠? 3시간 만약에 강의를 들었다 이러면 폭풍 복습 1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비율로 폭풍 복습을 꼭 해야 요게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막 시연도 안 하고 이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단기 기억에서 그냥 사라져요. 그거 안 되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꼭 넘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30분은 또 쉬셔야죠. 4시간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죠? 이제 강의가 제가 보통 한 40분 단위로 끊어져 있으니까 3시간을 꼬박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티타임. 자, 그 다음에 또 1시간이 또 있어요. 고시문 쓰기 아침과 저녁으로 밤하고 이렇게 3일씩 나눠가지고 고시문 쓰고 그다음에 암기장 제가 좀 드리니까 암기장 한번 이렇게 누워서 이거 누워서 보셔도 돼요. 하지만 집중하셔야 돼요. 암기장 이렇게 앉아서 하시면 제일 좋지만 너무 피곤한 날은 누워서 보셔도 정신만은 말짱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암기장 보면서 인출해보고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은 잠을 이제 한 6시간 이상은 늘 주무실 수가 있어요. 한 6시간 정도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근데 공부 시간 굉장히 많이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아침에 1시간 있죠? 출근하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본 공부 시간이 지금 4시간이에요. 그럼 5시간이죠? 그 다음에 밤에 또 1시간에서 총 6시간이에요. 근데 6시간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요거보다 직장 다니시면 조금 적어도 되지만은 저는 이만큼 짜투리 시간까지 다 쓰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세요. 뭐 잠 충분히 자고 직장 생활해도 6시간이 나와요. 시간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토요일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꼭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고, 그쵸. 주말 공부는 전체를 다시 쭉 정리하면서 복습하시고, 부족한 한 파트씩 날 잡아서 정리하시고, 논술도 써보고, 뭐 이게 다 되는 날이죠. 그리고 꼭 당부드릴 게 있는데 공부를 전혀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뭐 어린이날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는 날 또 엄마이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 또 며느리 역할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공부를 거의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날도 1시간 이상은 꼭 해주십시오. 1시간은 되잖아요. 1시간은 고시문 이렇게 그냥 암기만 하고 써보는 것도 1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친척 집에 명절 때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1시간 공부하셔야 됩니다. 1시간 이상은. 그래야 다음날 공부가 잡혀요. 꼭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1시간 이상은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략한 시간표 드렸고 주말 시간표도 제가 이렇게 계획 세울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주말 양식은 요거 이제 그 풀타임 공부 시간이거든요. 풀타임에 좀 준해서 요렇게 풀타임 선생님들은 지금 공부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짜서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양식이에요. 요거 공부 계획표 양식인데, 자, 요렇게 월화수목 금토일 요렇게 해놨는데, 이제 제가 드린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고, 토요일은 이제 풀로 비어 있는 거죠. 자, 요걸 보시고, 목표를 여기다 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근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 70%만 달성이 되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 이거 못했네. 막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성공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시간 단위로 제가 공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해야 되는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굉장히 많은 영역이 직장 이렇게 빗금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이트하게 쓰면은 직장 다니면서도 하루에 6시간이 나와요. 그렇죠? 평일날. 자,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단위로 뭘 할 건지 자세하게 스케줄을 갖고 계시면은 이 스케줄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공부 양이 달라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예를 들면 여기 수요일 날 아침에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써놨는데 수요일 아침에 그냥 내가 딴 일 할 때도 있어요. 오늘 유치원도 안 가는 날인데 직장도 안 가는 날인데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으면은 그쵸?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좀 놀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에 리듬이 딱 생기고 나면은 공부가 리듬이 일단 생기는 게 중요해요. 지금 상반기에는. 그래서 1월, 2월 사이에 이 리듬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한 3월까지 이 시간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들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요 파일 다 올려드릴 텐데 이 파일에다가 공부 계획 자세히 좀 써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이제 평일 공부 스케줄 요런 리듬을 좀 확보해 주셔서 저는 이제 막 하루에 6시간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 놨지만은 한 3시간이라도 4시간이라도 꾸준히 확보를 해달라 요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되는 사항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필기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느라 제 강의를 막 이렇게 40분짜리 강의를 막 오래 걸려서 많이 들으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러시지 마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선생님들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교재도 자세히 써놨고요. 구조화를 제가 딱 시켜놨어요. 인코딩, 머리에 인코딩 되실 수 있도록 1단계 자세한 강의, 2단계 암기장, 3단계 문제풀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리듬을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강의하는 거 자세하게 진도 별로 안 빠르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딱 집중하셔서 강의 들으면서 머리에 다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필기 다 하면은 필기하고 나중에 또 봐야 되잖아요. 언제 또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를 쫙 들으시면서 그때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상담이 필요하시다. 언제든 이지선 강사는 열려 있어요. 학원으로 오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학원에서 맨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밤에 늦게 가잖아요. 학원에 오셔도 좋고, 그 다음에 카페로 문의하셔도 좋고, 저한테 카톡 주셔도 좋고, 전화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 달라고 번호 남기셔도 좋습니다. 자, 모든 채널을 다해서 선생님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병행 선생님들 시간표 올려드렸습니다. 자, 일병행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유아임용 꼭 모든 선생님들이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